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보시죠. 자, 저희는 4월의 1등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연 5월의 26일의 중간 결과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종목 수익률 순위 5위에는요, 조기준 매니저의 TC머티리얼즈 들어와 있습니다. 36.44%.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신규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수익률 순위에서 TC머티리얼즈를 보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4위 한번 열어볼까요? 최창림 매니저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6.97%. 이 종목 역시 신규로 들어왔죠. 최창림 매니저가 역시나 저력을 발휘하면서 포디움에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 앞서 저희 종목 살생부에서도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3위 어떤 종목입니까? 3위에는요, 성화준 매니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44.4%. 3주 동안 1등이었는데 4주 차에 아쉽게도 3위로 밀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44.4%로 현재 3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를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2위 한번 공개해 볼까요? 2위에는 이가람 매니저의 아모텍입니다. 무려 4일 연속 급등 중이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58.5%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단숨에 제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2위인 이유, 1위에 이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1위에 어떤 종목이 있나요? 열어주시죠. 1위 열어주세요. 최창림 매니저의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간 종목 71.3%. 아, 정말 대단합니다. 최창림 매니저가 1위에 저력을 과시하듯 1위와 4위에 두 개의 이름을 올려놨고요. 2위에 우리 또 이가람 매니저, 3위에 성화준 매니저, 화목팀의 호랑이팀의 파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아, 일단은 최창림 매니저님. 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5위 안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저 노란색 완장이 간당간당해 보였습니다. 아, 근데 네. 다시 유지할 수 있겠네요? 네,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사막 콘덴서가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인 시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71%가 아니라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또 1등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 무난히 무난히 1등이라는 1등. 말을 쓸 수가 있다. 엄청난 여유가 느껴지는데, 성화준 매니저는 네. 조금 아쉬우십니까? 사실 만끽할 만큼 만끽한 것 같아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44%로 1등하면 이거 용호상박의 먹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물론 아직 남아있는 3거래일 동안에 로봇주의 순환매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숨어있는 카드 D&D 파마텍 클로봇이라는 좋은 카드들이 또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들이 조금만 빚을 발휘해준다라 그러면 그냥 숫자로 계산했을 때 3거래일 상한가 세번이 90%. 그러면 이미 최창임 매니저님 안장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저 5위 안에 우리 매니저님 3분이나 계셔서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꾸준하게 좋은 정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27일 날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이 일정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로봇이 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어허. 아직 모릅니다. 클로봇이 올라칠지 레인보우가 갈지 아직 모르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 비도 살짝 오고 네. 내일이면 무지개도 필 텐데 레인보우가 가야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싹 한번 가고 무지개 타서 싹 한번 올리면 우리 최창임 매니저님 1등을 드릴 텐데 쉽게 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네. 뭐 맞아요. 산술적으로 아직 수목금 30 지금 그냥 가는 거기 다 때문에. 가는 네. 그럼요. 다 가는 네,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화목팀, 이 호랑이팀의 화목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번 달 내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창림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창림 매니저 포트폴리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막 콘덴서가 빛이 나네요. 71.3%.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37% 뒤를 잇는 아진산업 항공모브넥스, 경인양행, 원익 PN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오늘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두 종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캔코아하고 사막 콘덴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캔코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 우리 강시현 매니저님이 거의 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수주 잔고가 9천억입니다. 근데 지난해 매출이 9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치 지금 수주를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산 볼륨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이 크게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에어버스라든가 보잉, 뭐 스페이스X.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주항공 테마주들을 볼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뭐 나사라든가 이런 스페이스X의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아니면 지분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가장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 길게 봐도 역대 최대 고점입니다. 위로 없어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던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적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본전 심리가 강해져서 여기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오늘 거래량이 더 적게 터졌다라는 거는 이제는 목표가를 더 높게 잡고 있는 강성주주들만 남아있는 상태고 스페이스X의 상장이 6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매도세는 적을 거예요. 대신에 그 기대감으로 매수세는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여기에서도 치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콘덴서인데 바로 이어가나요? 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수익이에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수익인데 오늘 사실 아모텍이 먼저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의 예.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불안불안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MLCC 관련된 종목들 오늘 삼성전기도 18%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 섹타군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이 MLCC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내일은 약간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단기간적으로 이틀 만에 지금 7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분봉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는 나는 더 가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2만 원 부근 오면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막 콘덴서는 목표가 15만 원으로 수정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20금 연속으로 상한가 가면 30, 30, 30이에요 말씀드린 게 뭐 농담 반이었지만 사막 콘덴서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상한가였죠.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였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에다가 그 전까지 다 합치면 단기간에 70%가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거 지난주 목요일까지 순위표에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또 1위까지 뛰어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 언제 어디서 반전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막 콘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의 공통점은 급등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수익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굳이 지금 매도를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를 모두 올려주셨습니다. 캔코아는 5만 원, 사마콘덴서 15,000원, 15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림 매니저의 오늘 추천주도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3일 연속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조금 비중을 태워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효성중공업이고요. 네. 사실 효성중공업은 이제 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수주 잭팟을 터뜨렸죠. 7,900억을 지금 터뜨리는 상황인데 지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반도체 뭐 군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함께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과 반도체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그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15조 원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5조 원대 매출을 한 거에 비교했을 때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클럽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달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 멤피스 공장이 이제 100%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전력기기에 대한 어떤 쇼티즈, 장기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관세로부터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북미에서의 어떤 성장성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전력기기들이 오늘 전반적인 섹터군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는 그렇게 센 흐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전력기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지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내일 조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36만 4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사실 저는 여기 48만 48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423만 원 잡고 가시면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45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실 효성중공업도 저도 이제 이 전력기기 쇼티지 장기화 전망에 따른 종목과 섹터로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전력기기 시장 쪽에서 약간 좀 우려하는 건 이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자체는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수주 기대감들은 있지만 그게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우리나라 LS일렉트릭 특정 기업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좀 더 증설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미래의 이 수요가 조금은 이제 이게 좀 해당되는 이게 좀 반영되는 그런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대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낮은 수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저는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 장벽이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 급한 불만 꺼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기술력을 잇는 선별적인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시작,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거든요. 근데 이런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에서도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고부가 가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큰 변압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사실 극단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경쟁사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수혜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초고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지만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워낙에 랠리가 장기간 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거 그냥 단가 자체도 너무 비싼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전력기기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방망이 짧게 잡고 420만 원, 423만 원 목표가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계시니까 효성중공업도 앞으로 계속 팔로우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강시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는 에이프릴 바이오 2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셀레믹스 지난주에 추천하고 25%까지 강하게 또 올라왔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한라캐스트, 링크솔루션, 티플렉스 등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두 종목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은 한라캐스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 27일 날 보스턴에서 로보틱스 서밋이라는 게 이제 개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거의 주인공으로 거기 디렉터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거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서밋이기 때문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대감이 또 있고 거기에 따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니지만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쪽에 부품을 납품했던 수주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한 수주에 대한 부분 그 수량을 맞춰보게 된다면 거의 테슬라가 유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5월 27 아니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에 대한 5월 27일 날 시작되는 그런 이벤트를 시작으로 해서 6월 1일 날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에 대한 그 행사에서도 로봇이 큰 화두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7월 달에 미국에서 로봇 행정명령 그리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그 젠3에 대한 양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계속 쭉쭉 이어지는 부분들의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얘기 오늘 뉴스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오늘 유튜브 영상에 아틀라스 로봇이 축구하는 모습까지 축구까지. 예, 거의 뭐 사람보다 더 잘하는 모습까지 거의. 보여주면서 그 아틀라스 로봇의 완성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기대치를 되게 높이는 그러한 광고성 유튜브 채널 그 링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로봇 관련 종목이 올라왔다가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면서 제약바이오와 함께 조금 약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저는 내일 있을 그 로보틱스 서밋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때 만약에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로봇과 바이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의 부분도 더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이제 노이즈와 많은 이제 그 거시적인 문제의 중독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또 큰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높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할라캐스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17,500원이 강력한 저항대로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만 돌파하고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2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500원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좀 러프하게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17,500원 돌파까지 한다면 앞으로 일정 모멘텀이 계속 쌓여 있는 저 할라캐스트는 보스턴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에 대한 수주에 대한 그런 이력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링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무대가 되는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제가 포트에 있는 두 종목 로봇 종목들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할라캐스트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강시원 매니저께서는 계속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률 15%인데요. 목표가 17,4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혹은 그 이상까지 늘려갈 수 있기를 전망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컴퓨텍스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미국에 있을 주파수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RFHC를 가져왔습니다. RFHC. 지금 RFHC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RF 머티리얼즈의 그 광통신 기대감이 좀 많이 묻어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산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확실한 캐시카우를 지금 막 하고 있죠. 지금 천궁2, LIG 넥스원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동반을 갖고 있어서 충분한 탄탄한 캐시카우가 있는 상황에서 에릭슨 벤더 선정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선정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곧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6월 2일 날 있습니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 3의 입찰 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RFHC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T&T라고 해서 아메리칸 그 텔레폰 그 과거에 그런 회사가 있는데 AT&T라는 회사가 있는데 5개년 동안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RFHC 통신 관련된 종목에 특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자회사인 RF 머티리얼즈죠. 이가람 매니저가 오늘 5월 달에 포트에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6월 1일 날 있을 대만
대만에 있는 컴퓨텍스에서 젠슨항이 기조연설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800V DC에 대한 내용과 광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을 할 때 RF 머티리얼즈가 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락바텀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이 종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에 봤을 때 지금의 눌림의 구간에서 꼭 매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 시작되게 된다면 시초가부터 98,100원까지 이 노랑 밴드 구간에서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정도,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 12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돌파하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러프하게 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HIC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신규 사업 매출도 지금 뭐 기여도도 시장 기대 대비 지금 느리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모멘텀, 강력한 한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AI 하면 엔비디아 하면 또 광통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의 아주 밀접한 관련된 종목인 RF 머티리얼즈를 품고 있는 자회사를 품고 있는 RFHC가 더 잘 그거에 대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거기다가 탄탄한 방산에 대한 그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만약에 통신에 대한 부분들 그 에릭슨의 벤더까지 선정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받쳐진 상황에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따라오게 된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RFHC 기대감을 갖고서 지금 구간에 10만 원 정도 이하부터 계속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수익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RFHIC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광통신도 있고요, 방산 쪽도 있고요, 일반 통신 장비 부문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마련이 된다면 지금의 주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목표가 12만 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준 매니저 이어갈게요. 성화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열어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1위입니다. 44.4%. 그리고 D&D 파마텍이 조금씩 기대감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15.56%. 애경케미칼 14.5%로 따라오고 있고요. 클로벌, 세진중공업, 칩스앤미디어까지 포트폴리오 안에 잘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D&D 파마텍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워낙에도 또 이벤트가 강력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의 D&D 파마텍의 20%대 상승 흐름, 물론 대체거래소에서는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이오 기업들의 이 흐름들,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기에다가 또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또 작용되는 자리다 보니까 이 D&D 파마텍이 조금 있으면 발표하게 될 그 메시 치료제 후보물질 DD01 임상 이상 48주간 간 조직 생검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전까지 나왔던 데이터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 간 조직을 떼어내서 염증과 섬유화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실제로 좀 확인을 하고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개선 속도가 조금 더 시장에 기대하는 부분들에 부합해 준다라 그러면 아마 D&D 파마텍의 추가적인 기대감들은 주가에 또 크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D&D 파마텍은 역시나 메시 치료제, 너무나도 좋은 시장에 좀 기대치가 끌리는 좀 치료제이기도 한데 저는 메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혹시라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비만 치료제, 먹는 약, 오랄링크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D&D 파마텍은 단기 모멘텀으로는 메시 치료제,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으로는 오랄링크, 먹는 비만 약에 대한 재료까지 같이 엮어본다라 그러면 뭐 어디 하나 빠질 만한 구간이 없다. 웬만하면 뭐 비만 약은 실제 실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곳이고 메시 치료제는 워낙에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실제 노보노디스크가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본다라 그러면 저는 D&D 파마텍도 추가적인 또 강력한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시고 더 큰 수익 한번
한번 좀 챙겨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D&D 파마텍 많은 분들이 일정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정 단순히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D&D 파마텍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꾸준히 언급해 주셨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85,000원 잡고 가시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조만간 이제 성화준 매니저가 리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남아있는 시간과 우리 최창인 매니저의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필요하죠.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요. 유니테스트라는 친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테스트는요,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 안전성을 좀 검증하는 그 버닝 테스터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양 HBM4 버닝 테스터 납품 개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뭐 이전부터 시장에서 알고 있던 재료긴 합니다만은 언제나 그렇듯 시장의 눌림 뒤에 다시 한번 재차 재료가 부각된다 그러면 그 흐름들이 주가에 좀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모멘텀,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중화권 메모리 고객사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도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중화권 시장에 대한 재료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중국의 대표 디램 업체라든가 중국 대표 낸드 업체와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유니테스트다 보니까 그 재료가 좀 더 부각된다? 그럼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한 재료뿐만 아니라 중화권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뭐 유니테스트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반도체 버닝 테스터 장비보다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뭐 페로보스카이트에 관련된 재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연계되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사업까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것까지 함께 보신다라 그러면 저는 유니테스트 뭐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화면 한번 좀 보면서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나름대로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아오면서 사실 직전에 저점까지 다중바닥 형성하는 모습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선 특정 모멘텀이 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최근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 장대 양봉 터지기 전에 이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요, 제가 계속 좀 리뷰를 해드리고자 하는 관점에서 일단 22,000원 선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잡아드릴 텐데 매수가가 중요하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슬금슬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가는 17,900원에서 내일 시초가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었던 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주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CSMT가 IPO 이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건 CSMT가 IPO 한다는 얘기는 증설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설을 한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그럼 제 생각이 맞다면 선반영하면 주가가 먼저 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스티는 오늘 좀 많이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은 멀리 못 갔다는 얘기는 뭔가 우선순위가 반도체가 아니고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태양광 모멘텀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세미파이브로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시 반응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제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수주받으면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XMT에 대한 이 IPO 기대감들과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 버닝 테스터 개시, 저는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부각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 기간 조정세의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기 위한 힘을 부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로 더 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재료가 한 번 더 좀 더 부각돼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업과 태양광 시장에 대한 모멘텀 같이 보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둘 다 보고 계시군요. 반도체도 그렇죠. 좋고 태양광도 좋고 이 두 개 다 얹어가서 최창림 매니저의 70%를 이기겠다. 네, 그러면 수목금 하나씩 발현되면 딱 되겠네요. 좋습니다. 유니테스트 목표가 22,000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 함께할 시간인데요. 이가람 매니저도 아무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볼게요.
자, 2위죠. 현재까지 순위 2위 58.54% 아모텍이 오늘장 상한가 들어가면서 종목 수익률 2위까지 이름을 올려놨고요. 그 뒤로도 MK전자, RF머티리얼즈 30% 육박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파워넷, 코나이, ST팜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아모텍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모텍 봐야겠죠. 네. 제가 금요일날도 방순을 해가지고 그 증자 올라왔던 공시를 제가 보여주면서 맞아요. 유무상 증자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결국은 수주에 기반한 결국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한 자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MLC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찬희 매니저의 사망 콘텐츠가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구나. 이게 상한가를 안 갔으면 못 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하.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아모텍이 아마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텐데 월봉상 보게 되면 사막콘에서는 이전에 고점은 뚫었지만 아모텍은 고점 아직 못 뚫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모텍이 한 번 더 고점 자리 물량 소화한다면 얘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모텍이 사막콘에서를 이기고 아마 이번 때 1위를 차지하는 그림을 한번 금요일까지 그려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발라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막 콘덴서 차트를 봤을 때는 저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이제부터는 약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모텍은 전고점이 진짜 턱 밑에 딱 있는 느낌이라 그거까지 넘어가려면 지금 뭐 상한가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창림 매니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차트를 보면은 이제 위에 지금 고점 위로 35,000원까지 매물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여기서 맞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회의에서는 아모텍이 너무 가벼워서 불안해요라고 하셨는데 들어오자마자 1시간 만에 아모텍 무거워요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1위를 지키기 위한 최창림 매니저의 노력 과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그리고 모레 또 이분들 다시 뵐 테니까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아모텍 앞으로도 5월 수목금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장 추천주는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금요일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위보다는 5위를 한번 노려본 종목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현이라는 종목을 새롭게 편입해 볼 텐데요. 네. 대부분 로봇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근데 로봇과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은 천군, 방산도 있고 방산과 로봇,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모멘텀은 로봇 쪽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모멘텀은 짧게만 설명드리면 결국 이제 코스닥 150 편입, 그다음에 KRX X300에 대한 편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MSCI 스몰캡에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패시브 이벤트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강세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겠고요. 내용보다는 패시브 이벤트로서 보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여드리게 되면 주가가 꽤나 좀 길게 누워갔어요. 한 3, 4개월 정도 누워갔다가 이 패시브 이벤트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MSCI 스몰캡 편입, 다음 달에 있는 코스닥 150과 KRX 300에 대한 기대감으로 6만 원대 저항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많이 올라간다 한다면 정고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로는 낮게는 57,00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 목표가로는 66,000원, 손절가로는 4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쫙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네요. 이거 솔직히 자동차 매출이 85% 차지하고 로봇에 대한 그런 매출은 없다. 근데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세계의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 그리고 또 시간에 지금 보니까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는데 사면에 한 가지가 좀 문제점이 뭐냐면 대표가 말했을 때 그 로봇이 3사 빅3에 대한 납품이 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알려진 게 없거든요. 수주가 된 게 없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모멘텀은 이제 패시브 자금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로봇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라서 아마 수주 잔고도 약간 좀 쌓이고 있을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패시브작 이벤트가 3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인 거라서 아마 이번에 로봇주가 올라간다면 사면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입니다. 그러게요. 그냥 로봇 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뭐 코스닥 150, KRX 300, MSCI 편입 확정 요 정도 3개 이벤트가 있으면 이거 단기적으로 무시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면이라는 종목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요. 오늘은 최창림 매니저와 라인나우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무료 방송 예고 최창림 매니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잠시 후 8시 반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3억 컨덴서가 2연상을 갔는데 다음 연상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강시원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리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정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해야 될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매일 같은 시간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10시 성화준 매니저의 급등전략 K. 제가 최근에 이 판타스틱 4를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조선 등등 관련한 종목들 흐름이 너무 좋았죠. 앞으로 여러분들 또 어떤 급등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 소외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 저녁 10시 성화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K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제가 강조했던 사막 콘덴서와 아모텍이 다 상한가에 들어갔고 MLCC가 또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제가 강조했던 DB하이텍이 또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는 만에 할 정도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MLCC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아 있는 MLCC 순환매 종목과 앞으로 봐야 될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